안녕하세요. 호주에서 알아둬서 손해볼 거 없는 꿀팁 두 번째 영상입니다. 아마 이번 영상이 한국 여행을 가기 전에 호주에서 올리는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레인체크. 레인체크이라는 어원은 1880년 미국 야구 경기 도중 우천으로 경기가 취소되어서 이미 입장료를 지불한 관중들에게 다음 대체 경기를 무료로 입장시켜주는 교환권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번역하자면 우천 교환권이라고도 불리는 이 레인체크는 한정된 수량의 세일 상품을 재고 소진으로 구매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재고가 다시 채워졌을 때 세일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바우처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Coles, Woolworths, Kmart 등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원하는 세일 상품이 솔드아웃 되었을 경우 커스터머 서비스 카운터에 가셔서 레인체크를 원한다고 하시면 한 달 동안 유효한 바우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할인율이 너무 높게 나온 특가 상품의 경우 레인체크가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100% 된다고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한 달의 유효기한을 받고 이렇게 생긴 바우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재고가 다시 채워졌을 때 이 바우처를 들고 가신다면 남들은 정가로 해당 상품을 구매할 때 본인은 스페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상품 교환권의 의미 말고도 회화에서는 이렇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Hey, do you want to have a lunch together this afternoon? Sorry, not today. I'll take a rain check. 어떻게 이렇게 써보니까 의미가 확실히 기억이 되시죠? rain check 꼭 기억하시고 사용하세요. 두 번째, gift card. 이전에 제가 올린 영상에서 보셨듯이 호주에서는 매년 블랙 프라이데이 근처에 특정 브랜드의 기프트 카드를 15% 할인을 합니다. 기프트 카드 가격은 20불에서 500불대로 다양하게 있고요. 이 중 특정 기프트 카드는 JB Hi-Fi 혹은 The Good Guys, 리벨 등과 같은 전자기기들을 파는 샵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 싶은 1000불짜리 아이패드가 있다. 그러면 기프트 카드를 15%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으니까 850불만 내고 1000불짜리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니 150불의 이득이 발생하는 거죠. 기프트 카드의 유효기간이 보통 1년이니 블랙 프라이데이나 박싱데이의 추가 할인을 기다렸다가 기프트 카드를 활용하면 더욱더 저렴한 가격에 원하시는 물건을 구매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특히나 잘 할인을 하지 않는 애플 제품들을 이때 구매하시면 정말 이득입니다. 또 300불 이상의 제품을 한국에 계신 지인들께 선물할 용도로 구매를 하시거나 호주를 떠나실 때 구매하시는 분들의 경우 TRS 환급 제도를 이용해서 또 면세 혜택도 받으실 수 있으니 매년 11월에는 기프트 카드 사냥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할인 시스템은 제 주변의 호주 친구들도 잘 아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진열되자마자 순식간에 판매가 되기 때문에 사냥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호주 학사학위 점수표. 이 세 번째 꿀팁은 비자 시스템의 점수 포인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나 호주에서 서브클래스 189, 190, 491과 같은 독립기술 이민 계열로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러한 이민 점수표가 익숙하실 겁니다. 나이, 학위, 결혼 여부, 영어 점수 등등 여러 가지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이민 점수표에 학위 항목을 잘 살펴보시면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15점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죠. 아마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생각으로는 학사 학위를 받으려면 대학, 즉 유니버시티를 가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호주에서는 일반 사립 컬리지에서도 학사 학위를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대학 간판보다는 영주권 점수표 상에서의 포인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유니버시티를 가기보다는 호주 정부가 인정하는 사립 컬리지에서 학사 학위를 수강하시면 적어도 영주권 포인트 시스템 내에서는 유니버시티나 컬리지나 동등한 점수를 가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시드니에서도 당시 가장 비싸기로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를 했지만 회계사 기술심사 과목 변경으로 인해 시티에 있는 한 사립 컬리지에서 파이낸스 과목 하나를 졸업 이후 더 추가로 이수한 적이 있었는데요. 학비도 절반밖에 되질 않고 문제도 너무 쉬워서 학점 관리도 상대적으로 수월해 보였기 때문에 본인의 이민 방향에서 학교 간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면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립 컬리지에 가는 걸 더 권해드립니다. 무엇보다 학교 시험에서 스트레스가 덜하면
그 시간에 본인이 공부하는 전공 과목 관련 인턴을 해서 실무 경험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민자로서 학교 타이틀보다는 실무 능력 및 학점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립 컬리지를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부담이 전혀 없고 명문 대학에서도 우수한 학점을 잘 관리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유니버시티에 가는 게 맞겠죠?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네 번째, Medical Certificate. 호주에서 파트타임이나 풀타임 직원이 되면 Annual Leave 및 Sick Leave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연차는 1년 기준으로 4주, Sick Leave는 2주가 쌓이는데요. 즉, 1년 기준으로 10번의 병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호주에서는 우스갯소리로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직원은 한 달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아파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의 병가를 쉴 때는 별도의 의사소견서라든지 기타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을 하지 않는데 이틀 연속 병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메디컬 서티피케이트가 요구가 되는데요. 호주의 의료보험인 메디케어가 있으신 분들은 벌크 빌링을 활용해서 메디컬 서티피케이트를 무료로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임시비자 소지자분들에게는 50불 정도 되는 GP를 만나는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비용이 부담이 되어서 실제로 몸이 아픈데도 sickleave를 못 쓰는 경우도 주변에서 꽤 봤습니다. 이런 분들은 온라인 플랫폼인 QCTOR, 쿼터, 마이덕, 홀라헬스와 같은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면 10불에서 20불 정도 사이의 금액으로 의사소견서를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집을 나설 필요도 없고 인터넷으로 상담 예약 신청을 하면 GP가 예약된 시간에 전화가 와서 증상을 물어보고 원하는 기간만큼 소견서를 끊어줍니다. 보통 하루 이틀 정도는 무난하게 받으실 수 있고 상태에 따라서 일주 정도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몸이 너무 아프거나 메디케어가 없어서 GP를 만나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꼭 이 시스템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GP와의 영상통화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근처에 있는 Chemist Warehouse, Priceline 등과 같은 약국에서 가셔도 약사가 GP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메디컬 서티피케이트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참고로 병가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 자녀가 아픈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니까 가족의 병간호를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다섯 번째, Bulk Billing Radiology. 호주에서 엑스레이, 초음파, MRI 등의 검사를 하시려면 GP를 우선 만나서 이와 같은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따로 연락을 해서 예약을 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퀸슬랜드 같은 경우 GP를 만나면 보이시는 것처럼 파란 색깔의 퀸슬랜드 엑스레이라는 기본 레퍼럴을 받게 되는데요. 이 퀸슬랜드 엑스레이 폼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여기에만 가서 예약을 하셔야 하는 건 아니에요. 노스 퀸슬랜드 엑스레이에 왔어요. 와이프의 초음파 검사가 잡혀 있어가지고 왔는데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엑스레이나 울트라사운드, CT, MRI, 덴탈 엑스레이 이런 것을 하고요. 보통 퀸슬랜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퀸슬랜드 엑스레이라는 곳에 가시는데 저희 같이 이렇게 북쪽 퀸슬랜드에 사시는 분들은 노스 퀸슬랜드 엑스레이라는 곳이 한 군데 더 있어요. 여기 장점은 벅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웬만한 검사들은 전부 다 무료고요. 대신에 일반 퀸슬랜드 엑스레이에 비해서는 예약 잡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고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그런 단점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 비교했을 때 이틀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퀸슬랜드 엑스레이랑 여기 노스 퀸슬랜드랑. 그래서 그냥 이곳으로 했고요. 가격은 300불 정도 추가로 더 지불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기회비용 따져봤을 때 이틀 늦게 하는 거나 사실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또 여행을 가잖아요. 어차피 결과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렇게 예약을 해서 왔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메디케어가 있다는 가정하에 GP에게 받은 레퍼럴이 적힌 업체와는 무관하게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다른 방사선 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짐 멤버십. 호주에 사시는 분들 대다수가 아마 짐 멤버십을 한 번쯤은 가입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꾸준히 나가시는 분들에 비해서 사실 며칠 나가다가 안 나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헬스장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1년 기준으로 한 달은 무료로 멤버십을 프리징할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한 달 동안은 멤버십을 얼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추가로 돈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어요. 특히 연차를 써서 한국이나 다른 나라를 갈 경우에 꼭 멤버십을 얼려두셔서 쓸데없는 지출을 막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몸이 다쳐서 헬스장에 못 나갈 때는 증빙 가능한 의사소견서만 있으면 2달이건 3달이건 멤버십을 정지할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또 다니던 헬스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경우 보통 한 달이 노티스 기간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사실 이미 마음이 떠났는데 한 달 동안 더 나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럴 경우 새로 등록하는 헬스장에서 기존의 헬스장에 한 달 노티스를 줬다는 메일이라든지 증거 자료를 보여주면 이 기간 동안은 무료로 새로운 헬스장에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기 싫은 헬스장에 억지로 나가거나 아니면 한 달을 그냥 허비할 필요 없이 새로운 짐에 바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세요. 7번째, 한국은 119, 미국은 911. 호주는 한국은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면 112, 소방서는 119에 연락을 합니다. 미국에 911이 있다면 호주에는 000이 있습니다. 경범죄나 범죄 리포트가 필요할 때는 131-444로 연락을 하라고 권고를 하는데 사실 리포트 절차도 복잡하고 물어보는 게 너무 많아서 리포트는 차라리 인터넷으로 하시는 게 속이 편하고 보통 000으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화상에서 언어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통역 서비스 131-450으로 전화를 하시면 24시간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000-131-450 꼭 기억하세요. 8번째, 마감시간 노리기. 이거는 아마 한국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정가를 주고 음식을 사 먹으면 좋겠지만 우리 다들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마감 시간을 이용하면 마트나 테이크어웨이샵, 카페 같은 곳에서 처분을 해야 하는 음식들을 반값이나 혹은 공짜로 얻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도 카페에서 일할 당시에 냉장 보관 이후 다음날에 팔 수 있는 음식도 있는 반면 당일에 무조건 폐기를 해야 하는 음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나 조용한 날에는 스태프들이 나눠서 가져갈 양을 제외하고도 지나칠 정도로 많이 음식이 남을 때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럴 때 헐값이라도 팔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보다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나으니까 거리를 돌면서 사람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나눠줬던 기억이 납니다. 조금 눈치가 보일 수도 있고 혹여나 해프게 보이진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남은 물품들을 처분해야 하는 가게를 한편으로는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 마감 시간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9번째, 추천인 코드 활용하기. 요즘은 세인조지나 넵과 같은 호주의 대표 은행들도 별도의 계좌 유지비를 부과하지 않지만 한 10년 전 정도만 해도 호주의 4대 은행들이나 웬만한 메이저 은행들은 전부 4불에서 5불 정도의 계좌 유지비가 있었어요. 학교를 다니는 기간에는 이 유지비를 면제해주기도 하고 은행 직원의 재량으로 어카운트 피 부여 기간을 조금 늦춰주기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무쪼록 이러한 계좌 유지비가 없고 은행 이자율도 다른 메이저 은행들보다 높아서 많은 호주인들과 임시비자 소지자들이 갈아탔던 은행이 있죠. 바로 ING 뱅크입니다. ING 은행은 당연히 현재도 계좌 유지비는 없고 은행 이자율도 다소 높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제 주거래 은행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보안상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직접 방문할 수 있는 실물 지점이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제 경험상 보안적인 측면에서 결코 4대 은행들에 비해서 뒤처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2023년 총 자산 기준으로 호주의 4대 은행들보다도 더 높은 36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적인 측면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외국에서 카드 결제 시에 발생하는 인터내셔널 트랜잭션 피도 전부 즉각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가 있고 외국에서 ATM을 사용하셔서 돈을 뽑았을 때 발생하는 출금 수수료도 5번까지는 환불을 받으실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베네핏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2가지 맞추셔야 하는데요. 1000불의 디파짓과 5차례의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5번을 10센트씩 5번 해도 되기 때문에 사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베네핏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은행을 가입하실 때 추천인 코드를 사용을 하시면 그 추천인과 본인 모두가 50불에서 100불 정도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도 자주 하기 때문에 주변 지인들끼리 서로 ING 뱅크를 오픈하셔서 프로모션 코드를 공유하시면 쏠쏠하게 외식비 정도를 버실 수가 있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호주에서 알아두면 좋은 꿀팁 2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소소한 팁들이 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언급한 8가지를 포함해서 하나라도 구독자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팁이 있었다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